그러면은 리더가 도덕 면허를 빙자해서 나빠지는 이유, 두 번째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요. 조직 내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성공 모델을 반복하려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수를 두죠. 이 리더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옆에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분이 돼요. 조직이 분열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도덕 면허를 가진 나빠진 리더 밑에 첫 번째는 소심파가 생겨요. 자기의 리더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충고를 기꺼이 하는 소심파가 있죠. 그런데 이 소심파를 이 나빠진 리더는 어떻게 보느냐?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요, 도전자로 보는 거예요. 귀찮단 말이에요. 물론 네 말이 맞지만 네 말대로는 너무 피곤해.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자존심을 구길 수가 있어. 그런 말은 나한테 모욕감을 주는 거야. 이래서 소심파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죠. 소심파를 멀리하면은 어떤 사람도 득세할까요? 아부파입니다. 그런 아부파를 눈치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빠진 리더가 베풀 수 있는 은덕을 소심파들은 구걸하지 않거나 못 받을 수가 있죠. 이걸 독식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나빠진 리더에게 아부를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아주 칭송만 하는 용비어천가를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은 소심파에게 갈 것이 자기들한테 오니까 그 나쁜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아부파나 눈치파들이 생긴 것은 리더가 나빠졌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 번째는 방관파가 생깁니다. 소심파도 아니고 눈치파도 아니고 방관파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죠. 내가 왜 나서서 싫은 소리를 해? 그냥 지켜보고 떡고물만 보면 되는 거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심파와 눈치파와 방관파를 만드는 것은 딱 보면 그 자체가 조직의 분열을 갖고 온 것이고 이러한 조직의 분열은 나빠진 리더가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나빠진 리더들이 판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옳지만 참 피곤한 친구야. 소심파죠. 얘는 입 빨린 소리를 잘해.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이 친구가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세 번째 방관파는 무관심이죠. 넌 저리 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빠진 리더들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 때문에 그 과신하고 있는 업적과 칭송을 반복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소심파와 눈치파와 방관자를 만들면서 조직 내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 내 분열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공정성 시비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분배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모든 자원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리더는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 좀 더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심파라더라도 그들에게 떡을 더 주는 거예요. 방관자는 그냥 남는 거 던져주는 거고 소심파는 오히려 제거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보면요. 잘 나가던 리더가 나빠지면요.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들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조직 내에서 갈등을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이 지나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등보다 더 나쁜 건 무관심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갈등은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요, 조종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모두가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아유, 리더가 나빠지든 말든 조직이 엉망이 되든 말든 그냥 내 월급만 꼬박꼬박 나오면 되고 내가 위험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을 리더가 잘못된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빠지면은 누구한테 정말 더 불리할까요? 바로 나빠진 리더한테 불리한 거예요. 중심을 잃고 원칙을 잃고 변칙이 앞서게 되면요. 본인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이쁜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거죠. 맹목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눈치파만을 득세시키고 소심파는 제거하고 방관자는 주변 일을 놔두고 이게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론 조직생활 하다 보면 고위직으로 가다 보면 나빠질 수 있죠. 그러면 나빠지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리더는 하수, 선수, 고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요, 하수들은 리스크를 유발해요. 바로 나빠진 리더들이 리스크를 유발하죠. 해소합니다. 빨리빨리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조정을 하죠. 고수는 어떻게 할까요? 그 리스크를 예방하는 겁니다. 즉 훌륭한 리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로 자기는 위험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위험해지고 싶지 않다면요,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리더들 보세요. 실패한 리더나 나쁜 리더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본인들의 의도는 다 훌륭해요.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나빠질까요? 그렇게 변형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거죠. 그러면 나빠지는 리더가 안 되기 위한 첫 번째 예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리더가 정기적인 학습을 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점검받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주변에 2인자 리더를 키워야 됩니다. 자기의 측근이면서도 자기한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물론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받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멘토를 두는 겁니다. 좀 전문가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의 리더십을 평가받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해도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정보보다 세상의 변화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참여시키고 함께 의사결정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말이죠,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영원히 좋은 사람, 영원히 나쁜 사람,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자기의 리더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차도요, 중간에 엔진 오일도 점검하고 브레이크 오일도 봐야 되고 유리창도 닦아야 돼요. 이런 점검 없이 무조건 과속을 하다 보면 사망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요,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온 나의 리더십을 중간에 점검을 받는다면 좀 더 위험해지지 않는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